혼자서 광고 없이 유튜브 라이브로 저번 달 6월 매출 3,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7월인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회수 바닥, 동시 접속자도 바닥.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던 제가요. 딱 3가지를 바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3가지가 뭐였는지 솔직하게 다 풀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인잡러 빅미라클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이곳은 제 사무실이고 여기 들어온 지 벌써 9개월째입니다. 집이 가까이 있는데도 못 들어간 지는 2달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출퇴근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매일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고 이게 은근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사실 사무실을 따로 얻은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택배박스에 재고에 촬영 소품까지 막 쌓이면서 어느 순간 집이 아니라 창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랑 일이 분리가 안 되니까 가족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월세 부담을 무릅쓰고 사무실을 따로 얻었습니다. 일단 배수의진을 치고 나니까 마음가짐도 행동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지만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이후로는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오직 여기서 쇼츠 만들고 라이브 방송하고 택배 싸고 소싱하고 주문받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나오는 곳은 3군데예요. 쿠팡 로켓크로스, 유튜브 라이브와 쇼츠, 그리고 틱톡 쇼츠. 쿠팡은 광고를 간헐적으로 돌리고 있고 유튜브랑 틱톡은 광고 없이 쇼츠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가 제일 큰 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위기도 정말 많았어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조용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쇼츠도 틱톡도 반짝 터진 적은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달씩이었어요. 그 한 달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쿠팡에서 제품 하나로 월천 찍었을 때는 아이템 위너 공격을 당해서 피말리던 시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사건을 계기로 상표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바로 상표권 등록도 했습니다. 쇼츠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제가 워낙 기계치인데 라이브에 쓰는 그 프리즘 라이브 앱을 잘못 건드려서 계정에 이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유입이 확 떨어지고 조회수도 동시 접속자 수도 바닥을 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방송 켜놓고 그 0이라는 숫자를 몇 시간씩 쳐다보고 있으면 멘탈이 정말 세게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저는 30년 넘게 해온 음악 레슨을 과감히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낸다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뭐라도 되겠지 싶었어요. 특히 우리 딸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5월 말부터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더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터졌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280만 원, 일주일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6월에는 월 매출 3,500만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화면 보이세요? 지난 28일 조회수가 평소보다 345% 늘었고 구독자도 910명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흐름이 7월인 지금까지도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전에도 매일 쇼츠 올리고 라이브 방송하는 루틴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과가 안 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전략을 바꾸자 결심을 했죠. 자, 첫 번째는 재고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늘어나는 재고가 부담스러우니까 이 재고를 다 팔고 나서 다음 물건을 가져오자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재고 소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좀 더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고 더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때 잠깐 들어왔던 몇 분이 이런 제품 없어요? 하고 던졌던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엄청난 힌트였더라고요. 바로 다른 곳에 가서 이걸 어떤 가격에 팔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단가는 있었지만 일단 들고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먹혔던 거죠. 두 번째는 라이브 횟수를 늘렸습니다. 하루 한 번 하던 라이브 방송을 오전, 오후 2번으로 늘렸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오전 라이브가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작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라이브 몇 시에 하냐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6월부터 조금씩 유입이 늘기 시작했고 이제는 방송만 켜면 그래도 판매가 좀 재밌게 일어나는 짜릿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들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전화랑 문자로 주문을 주시고 계좌 이체로 입금을 해주세요. 자, 이건 6월 중에 하루 입금 내역이에요. 참고로 저 중간에 마이너스 100만 원은 다음 방송에 팔 물건 사입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잘 안 될 땐 안 되는 이유를 몰라서 혼자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정말 이때가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AI 도움을 받아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나랑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벤치마킹 하면서 도움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점 크게 3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특별한 매장이 필요 없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집 방 한켠에서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창업 비용이랄 게 거의 없어요. 저도 핸드폰 하나, 조명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 과감하게 투자금 80만 원어치 옷으로 시작한 거예요. 셋째는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늦게도 방송을 켜면 전국에 있는 고객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해외 고객층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계는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현재 구독자는 7,800명이고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올해 안에 구독자 10,000명, 월 매출 5천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의류 라이브를 보면요. 채널이 작건 크건 팀을 짜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최대 고민이 어떻게 하면 아웃소싱을 해서 오직 라이브에만 더 딥하게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소싱, 택배, CS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도 에너지도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택배 포장이 하루에 몇 시간씩 붙잡고 있다 보니까 정작 라이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이걸 해결해야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전에 저처럼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면서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을 불안과 힘든 과정 속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쇼츠 만들고 라이브 했던 게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결국은 그게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은 저처럼 30년 넘게 완전히 다른 일을 해왔던 사람도 나이가 있는 사람도 특별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다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절실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